안녕하세요. 필름 FX.net의 이용우입니다. 오늘은 이동 툴과 마키 툴 그리고 라스 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 세 가지 툴은 가장 많이 쓰이는 툴이기 때문에 단축키를 외워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작업을 할 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왼손과 오른손이 바빠야지만 작업 속도가 빨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왼손은 키보드에, 오른손은 마우스에.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축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툴 위로 올리게 되면은 이 이름과 그리고 단축키가 가로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무브 툴, 마키 툴, 그리고 라스 툴 이렇게 되어 있죠. 무브 툴은 M이 아니라 V고요. 마키 툴이 M입니다. 그리고 라스 툴은 L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사진을 가지고 합성하는 작업을 해볼 건데 우선은 이렇게 이동 툴로 이렇게 그냥 사진을 이동해도 되지만 내가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해서 선택 툴로 이렇게 마키 툴로 선택을 해서 V 눌러서 이동 툴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합성하기 위해서 컨트롤 T 눌러서 지금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엔터 치면은 이게 지정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딱 두면 딱 좋겠네요. 자, 우선은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선택을 할 때 이 이런 마키 툴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마키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키 툴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점선이 이동하게 되죠. 여러분이 헐리우드 이 간판에서 보면은 이 노란 불빛이 이동하면서 반짝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마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키 툴도 이렇게 점선이 이동하면서 반짝반짝거리고 있죠. 자, 이 마키 툴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여기 패더 값을 주게 되면은 테두리가 뿌옇게 선택이 됩니다. 자, 이동을 해볼까요? 자, 이동해보니까 이 테두리가 지금 뿌옇게 된 걸로 할 수 있죠. 이 값을 더 많이 줄수록, 패더 값을 많이 줄수록 뿌연 정도가 더 크게 되죠. 네, 그쵸? 델레트 키로 다시 지워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패더 값을 다 0대로 해보겠습니다. 이 마키트로 선택한 다음에 이 Alt나 이 Shift를 이용해서 추가를 하거나 Shift를 이용하면 추가가 되고요. Alt를 누르면 빼기가 돼요. 선택한 부분을 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라소트를 이용해서 한번 선택을 해볼 텐데 라소트는 그냥 라소트라고 직선 라소트라고 그리고 마그네틱 자석 라소트이 있습니다. 이 직선 그냥 라소트는 이렇게 마우스가 가는 대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크기가 너무 크니까 여기서 이미지 사이즈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500 정도로 줄일까요? 여기 이미지 사이즈를 얘도 1000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Alt를 누르면서 휠을 돌리면은 확대 축소가 되죠.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잡아 당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요. 자, 얘는 컨트롤 T 눌러서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해 줄게요. 대충 선택해서 그런지 지금 보면은 이런 작대한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라소 툴에서 직선 툴 말고 이 마그네틱을 선택하게 되면요. 자, 자동으로 이 경계선을 따라서 자기가 알아서 선택을 해줍니다. 도중에 클릭을 해줘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배경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한 다음에 다른 배경과 합성할 수 있어요. 대충 선택해 볼까요? 자, 지금 대충 선택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이동해 보니까 여기에 잡다한 것들이 껴서 보게 되죠. 여기 배경과 지금 인물이 정확하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이 배경하고 인물 이 색깔 차이가 별로 없으면은 얘도 인식을 잘 못하고 이것들을 그냥 같은 걸로 인식을 하고 이제 같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Alt를 누르면서 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세밀하게 작업을 할게요. 자, 이 부분이 빠지게 됐죠? 또 Alt 누르면서 네, 그러면 또 깔끔하게 이 부분이 나오겠죠? 이 머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Alt 누르면서 네, 좀 더 깔끔하게 빠졌죠? 이걸 이동 툴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여기서 레이어가 지금 여러 개, 지금 3개가 만들어졌는데요. 다른 레이어를 선택할 때 이렇게 레이어 창에서 클릭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자기 어떤 레이어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이 눈을 껐다 켰다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럼 자기가 어떤 레이어를 선택할지를 바로 선택할 수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3개의 레이어가 겹치지 않아서 이렇게 별로 헷갈리지 않지만 모양이 있기 때문에 작업하다 보면은 이게 레이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어떤 레이어인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눈으로 껐다 켰다 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레이어 선택을 컨트롤 누르면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레이어가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내가 컨트롤 누르면서 이 친구를 클릭하면은 애가 이동이 되고 컨트롤 누르면서 클릭하면은 애가 이동이 되고 컨트롤 누르면서 클릭하면 애가 이동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얘를 이렇게 세우고 싶네요. 다른 것들은 컨트롤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할게요. 컨트롤 T를 누르면 또 잠깐 헤어지겠죠. 네. 어때요? 좀 재밌는 이미지가 나왔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따로 저장하고 싶을 때 만약에 내가 이런 사진을 여러 군데에 적용하고 싶다면은 JPG로 저장하지 않고 이 파일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Save as 여기 포토샵 파일 PSD 파일로 저장되게 하면은요 나중에 이 레이어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에든지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선택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D를 누르면은 취소가 되고요. 아니면은 만약에 이 마켓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냥 다른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또 취소가 됩니다. 이 마켓툴의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 이 선택한 부분만 수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백그라운드에 지금 이 부분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우개로 한번 선택을 해서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마켓툴로 선택된 부분만 삭제가 되고 나머지는 삭제가 되지 않는데요. 마찬가지로 반전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I예요. 컨트롤 시프트 I 누르시면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반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개를 지우면은 이 부분만 제외하고 지울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브러쉬도 이 선택된 부분만 칠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세밀한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쓰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저는 자석 툴로 선택하는 걸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아서요. 자석 툴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직선 선택 툴로 또 선택을 하면서 지우면서 작업을 해도 되겠죠.
직선이 있을 때는 이런 직선 선택 툴이 훨씬 더 깔끔하게 삭제가 되고 좋은 이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요. 자, 이런 것들이 말이죠. 좀 나머지 같은 경우는 지우개로 저는 지우는 것이 좋아요. 수작업을 해야지 약간 좀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마련이죠. 얘는 여기다 놓을까요? 네. 뭐 나쁘지 않네요. 자석들도 선택해 주시고. 자석줄을 해서 하는 방법과 이렇게 지우개로 하는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은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지우개 이 브러쉬 모양을 선택할 때 이 크기를 이제 설정해 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브러쉬나 지우개를 이용할 때 브러쉬 크기 모양을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왼쪽 가로 모양을 누르게 되면 작아지고요. 이 오른쪽 가로 모양을 누르면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왼쪽 거는 작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쉽게 이용할 수 있죠. 이건 엔터 옆에 이 괄호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우개로 지우게 되면은 크기를 변경하고 지우게 되면은 훨씬 더 편하겠죠. 나쁘지 않네요. 좋아요. 프리티 굿. 이 이동 툴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동 툴을 클릭하면 여기 윗부분에 세부적인 기능이 있죠. 오토 셀렉트 툴은 내가 클릭한 것을 선택해서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풀어줘도 사실 컨트롤 클릭으로 레이어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이제 레이어가 굉장히 많아질 때 그 이동하기 쉽게 하려면 오토 셀렉트 툴을 체크를 해서 이동해주면 편하겠죠. 저는 이 오토 셀렉트를 체크를 하지 않고 작업하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것과 간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 이런 부분을 클릭하면서 이동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이 레이어를 여러 가지가 있다면은 정렬도 할 수 있어요. 레이어를 다 같이 선택한 다음에 자 가운데 정렬을 할 수 있고요. 왼쪽 정렬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오른쪽 정렬 여러 가지 재미나게 정렬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이럴 때는 별로 필요가 없겠죠. 나중에 글자 같은 걸 정렬하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거기 때문에요. 알아두시면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이 툴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따로 연습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작업을 할 때 자연스럽게 오늘은 이 세 가지 툴을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따로 연습하지 않아도 항상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윗부분에 있는 세부적인 것들을 잘 사용하시면 좀 더 탄력적으로 포토샵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필름 FS.net의 이용호였습니다. 즐거운 강의 되셨나요?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